산업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키움증권 전준수 연구원 모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올해 우여곡절 많았죠. 네. 예. 자, 전준수 연구원과 본격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2차 전지주에 대한 그 산업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전해 주시죠. 내년 주요 산업 전반의 수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전망은 업종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고성장을 보였던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여러 기관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4기관만 뽑아봤습니다. 좀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차 전지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형 성장 둔화가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반대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양호한 외형 성장 속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다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내년 설비 투자 투입이 집중되며 업계 전반의 재무 부담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고객사로부터 확보한 수주량에 기반을 감안한다면 설비 투자 투입은 시차를 두고 이렇게 판매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교적인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분야별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수치화했는데요. 먼저 수출 부문은 글로벌 OEM사의 전기차 생산 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 정도 감소할 전망이고요. 내수는 2차 전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 부문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신규 가동으로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상반기 수출 감소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1.1%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입은 전기차 내수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증가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의 규모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세에는 의구심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 위축이라든지 가격 경쟁 등으로 2차 전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근 2차 전지 가격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의 약진으로 올해 국내 배터리 3사의 EV 배터리 점유율이 다소 꺾였는데요. 2018년도에 1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가 2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7월까지 합산 기준 24%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원가 부담이 낮은 중국의 저가 배터리, 즉 LFP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존 NCM, 삼원계 중심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도 태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저가형 배터리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LFP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 3사 가운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EV용 LFP 배터리 시제품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3월이고요. 삼성 SDI도 LFP 배터리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달인 3월에 공식화를 했고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망간이 추가된 LMFP 배터리의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공개를 했네요. 그 외로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EV용 LFP를 개발 중이고 25년도부터 양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외형 성장에 따른 실적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요. 배터리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3사 합산 수주 잔고가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 또 규모의 경제나 수율 향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각국 배터리 지원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인 영업이익 변동성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면에 한국기업평가에서는 배터리 업계의 내년 실적 전망을 좀 나눠서 전망을 했는데요. 셀 업체는 미국의 IRA 새 공제 수혜 규모 확대와 수율 안정화를 통한 비경상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 소재 업체는 광물 가격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까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출 둔화와 수익성 저하, 그리고 투자 확대 등의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도 함께 점쳤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 세액 공제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산업에 5년간 무려 38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고요. 2차 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원래는 21개월이었는데 10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현재 1% 수준인 한국의 세계 전기차 충전 시장 점유율을 2030년도까지 10%까지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갖춘 충전기 제조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지원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투심 개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전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망을 보니까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 일단. 네, 내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주가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이 있죠. 그죠. 사실 올해 뭐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주 보면 롤러코스터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가격 조정도 많았는데 현재 2차 전지 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지난해 이제 8월에 IRA 법안 초안이 나온 다음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 잡지들 중심으로 수주 기대감이 좀 붙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뭐 포드나 GM 같은 글로벌 OEM들이 전기차 속도 조절을 좀 시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전방 수요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최근에는 뭐 FEOC나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예. 되면서 좀 수급이 좀 몰렸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FEOC, 외국 우려 기업이라고 하는 그 IRA법에 그 미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이 세부 규정을 마련을 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FEOC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우려 정부에서 뭐 지분율 25% 정도를 갖고 있으면 FEOC로 이제 규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센스나 아니면 이제 각종 계약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제 해외 우려 국가 기관이 갖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FEOC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사실 이 네. 해외 우려 국가라는 게 중국 말고 또 있습니까? 중국이랑 북한, 그리고 이란, 러시아를 좀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였던 칩스 액트의 25% 정도가 좀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단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좀 받아들이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은 또 중국하고 합작을 많이 하는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상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전략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율을 좀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확정이 아니라 이제 잠정 가이던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30일간의 이제 의견 수렴 이후에 이제 확정 가이던스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이제 원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외 우려국 정부가라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결국에는 민간 기업을 포함하는 부분인지 아닌지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미국 정부한테 좀 문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좀 확정 가이던스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확한 이제 수혜 강도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사실 뭐 4개 나라 해외 우려국이라고 정했지만은 뭐 사실상 중국 겨냥한 거죠. 딴 나라 무슨 2차 전지 배터리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중국이 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IRA의 올해는 그 이 AMPC라고 하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효과 이것도 본격화됐는데요. 배터리 3사 수익성에 많이 좀 기여가 됐나요? 네. 그래서 그 국내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현금 수령 방식으로 영업이익단에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부터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지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에 2,155억 정도를 반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4분기 같은 경우도 2,83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익성에는 좀 계속해서 기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나요? 매출 대비 가나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AMPC 같은 경우는 아직 가이던스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가 원래 올해 연말까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판매량이 좀 늘어나야 이제 AMPC 예. 수혜가 좀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저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그만큼 또 수혜도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지난해 그 IRA 바로 첫 해부터 우리 배터리 3사들 그 완성차 업계와 함께 합작 공장을 통해서 미국에 공장 많이 지었잖아요. 네네. 이 배터리 3사의 북미 증설 행보 이거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JV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에너솔루션이 GM과 이제 얼티엄 셀즈 공장이라고 지금 1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2기가 좀 가동될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GM,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차, 혼다와도 좀 JV를 계획 중에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가 포드랑 현대차, 그리고 SL 같은 경우가 지금 스텔란티스랑 GM과의 JV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JV들이 향후에 이제 25년에서 26년 이후에 좀그 완공 및 이제 양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캐파가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앞으로 또 IRA의 어떤 수혜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북미 시장만큼 중요한 게 그 유럽 시장입니다. 근데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 1, 7월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57%, 전에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게 중국의 NCM 배터리를 무기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중국의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전기차나 그리고 배터리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나가는 이제 수출 비중이 10월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23%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서 지금 CATL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8%까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지 생산을 좀 많이 요구하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도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수율 잡는 데 또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란드 공장 수율 잡는 데만 2년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제 단기간 내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공장 짓는다는 게 그냥 짓는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높이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제조 기반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이 전기차 어떻게 보면 좀 대중화를 시도하면서 LFP 배터리, 그러니까 싼 배터리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비중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 시장을 또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사실 3원계 배터리에 치중하면서 이쪽은 좀 그 뒤늦게 뛰어든 그런 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LFP 배터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3사 기준으로 한 25년에서 26년에 양산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IRA 법안이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 하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좀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LFP를 양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국 업체들의 수혜가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6년 이후부터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점진적으로 대체를 해나가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년에 우리가 뭐 딱 이걸 역전하기는 좀 어렵고 2025년 6년 가면서 점차 우리가 또 잃어버린 영토를 또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많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세대, 소위 말하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 현황과 한국 기업 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송현철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기대도 있고 참 관심도 많은데 이게 어떤 거고 지금 기존의 2차 전지와는 어떤 차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기존 2차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해질이 액체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듀액이 되면 발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에 있어서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도 높아야 하고
가격도 낮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전해질이 고체이므로 화재의 위험성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 중량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보통 소프트 파우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부 안전 장치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셀 자체도 이제 분리막 등의 소재가 감소돼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증가되어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킬로그램당 약 250와트/아워 정도인데 약 500와트/아워로 이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1000km 이상의 주행 거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단점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초기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비싼 고체 전해질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명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활물질과 이제 고체 전해질 경계의 높은 저항, 즉 계면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명이 낮아지는데 이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온 혹은 고압 등의 제조 공정이 이제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를 위해서 조직을 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 SDI는 이제 23년 상반기에 이제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고 25년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27년에는 이제 생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2026년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고분자기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상용화하고 2030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SKO는 고분자기와 이제 황화물계 두 종류를 개발하고 있고 24년에 이제 대전 배터리 연구원에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라인을 완공 예정에 있고 26년에 이제 시제품을 생산하고 28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큰 변수가 없는 한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제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도요타도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고 하고 이 관련 특허를 파나소닉이나 사뇨 같은 일본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경쟁 상대가 될 해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네, 201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5개국에 출원된 전고체 배터리 출원 건수는 1만 3천여 건에 지금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 1위는 이제 도요타로 1,600여 건,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략 7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특허 건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요타는 이제 2022년에 전고체를 이제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이제 목표를 27년으로 이제 수정해서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BMW는 이제 미국의 솔리드 파워 등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2018년 퀀텀 스케이프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20년에는 2억 달러를 재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분도 20%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이제 벤츠와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미국 팩토리얼 에너지는 23년 말에 파일럿 공장을 완료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해외 기업들과의 전고체 배터리 경쟁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실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얼마나 커질지 궁금하고 그 안에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쿄 데이터 제공 업체인 이제 후지에서는 이제 2035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약 1조 6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2030년 정도에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침투율이 4에서 10% 정도 그칠 것으로 여러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보고 있는데요. 상용화 시기가 이제 빨라질수록 이제 침투율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되지만 처음부터 침투율이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점차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점차 변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속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설비를 가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차 물량을 늘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이제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모두를 만족해야 하므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바로 삼원계 양극재 기술이 이제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 특허 및 기술 개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결코 다른 해외 기업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기술에서도 우리 기업들 좀 선두로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극동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송현철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전고체 배터리 뭐 나오기만 하면 좋은데 아직 좀 먼 미래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이제 또 우리 배터리 현황을 또 살펴보면 또 하나의 이슈가 내년 중국에서 2차 전지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 배터리 소재 관련 회사들한테는 악재가 아닐까요? 사실 중국발 공급 과잉은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공급 과잉이 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뭐 동박이나 전해액, 분리막 같은 소재들도 지금 공급 과잉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사실 24년에도 공급 과잉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Q 관점에서는 워낙 이제 중국 물량들이 이제 수출 확대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업체들의 좀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 관점에서도 이제 가공비 단에서의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재 쪽은 그 외국 우려 기업 그거 해당 안 됩니까? 소재도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외의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구원님께서는 배터리 셀 업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셨어요. 이거 상당히 좀 약간 좋지 않은 전망인데 이게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튬 가격이랑 이제 뭐 배터리랑 이제 소재 같은 경우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리튬 가격이 좀 계속 하락했었기 때문에 지금 레깅을 좀 감안하게 되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확정적으로 좀 ASP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배터리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소형 전지가 한 3개월 정도로 레깅이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중대형 전지가 3에서 6개월 정도로 지금 현물가 떨어지는 것보다 비싼 가격에 사온 그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판가랑 연동되는 시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의 리튬 가격 감안했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좀 추가적인 ASP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 배터리 양극재 소재 장기 공급 계약 무려 44조 원, 그래서 규모에 깜짝 놀랐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이 덕에 좀 약간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 덩달아 좀 강세였는데 이번 계약으로 에코프로그룹 뭔가 좀 장기적인 어떤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사실 이번 수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나 아니면 캐파에 추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회사에서 제시했던 중장기 캐파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내년 24년부터 해서 삼성 SDI 향 이제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뚜렷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투자 센티멘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에 의해서 포항 공장에서도 이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소재라고 하죠. 이 단결정 양극재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NCMA 단결정 양극재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원재료인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 망가, 알루미늄을 이제 하나의 결정 형태로 이제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밀도나 안전성 측면에서 좀 더 우세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얼티엄 셀즈 물량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이제 단결정 라인을 좀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양극재 기업들 주가 고밸류가 가능했던 게 이제 장기 수주 계약, 그러니까 미래에 실현될 수익을 지금 어떻게 보면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금 뭐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라는 얘기가 있고 또 IRA 정책 이거 결과에 따라서 좀 약간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많은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리튬 가격 추이도 그렇고 되게 불확실성이 많은데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수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FP 관련된 이제 수주권들도 슬슬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의 뭐 JV 공장들도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수주 모멘텀은 내년에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리튬이 그 2차 전지 필수 소재면서 양극재 원가의 뭐 40%를 차지하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나빠지는 그런 그 악순환이 좀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 내년에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지만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전방 수요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예전 같지 않았죠. 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다운스트림 쪽에서의 그 재고 소진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만큼 리튬 구매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이제 가격 하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24년을 좀 전망해 봤을 때 이제 하락 안정세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리튬 업체들의 이제 생산 원가, 즉 BEP 같은 경우가 지금 킬로그램당 17에서 20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미 좀 근접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리튬 재고가 많이 좀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방 수요가 좀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리스토킹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가동률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BEP 아래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가동률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서플라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안정세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또 해가 바뀌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세가 또 대단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수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2차 전지 주가 전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당분간 이런 변동성은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업황이나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과 이제 주가 좀 괴리가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낮아져 있는 시장 기대치가 오히려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기회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반도체처럼 뭐 주가가 좀 업황에 선행하고 뭐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최근에 이제 개인 수급이 많이 붙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익성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 좀 정상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엔 이런 업황과 이제 주가 간의 좀 괴리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이 일단 좀 확대가 되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새로 투자하시려는 분한테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랑 하반기로 좀 구분을 지으면은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 대선이나 아니면 리튬 가격의 하락세에 따라서 좀 계속해서 불확실한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 안정화 그리고 큐의 점진적인 회복세 그리고 25년 전후로 해서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 하반기 센티멘트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이제 양극재 쪽이 조금 더 베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하여튼 내년에 뭐 상저하고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키움증권 권준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